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제가 요즘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요. 무슨 소문이죠? 그렇게 크게 웃어? 네. 블럭 씨가 요즘 한국 음악계를 먹여 살리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혼나요. 아닌가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네. 요즘 좀 이상한 걸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 카타르 예. 공차기 대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11월인데 그래야 이제 업계가 좀 쉬고. 그거 봐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왜 좀 뭐가 이상하죠? 아니 지금 11월인데 그걸 네. 벌써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쉼없이 하드 워킹 중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놀이 대회가 열리면 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전 이벤트나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블럭 씨에게 이제 주목이 좀 사라지. 그러세요. 예, 어쨌든 일을 좀 줄이시고 저희 K-팝 메이트에도 많이 집중해 달라. 전 사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랑 많이 좀 주세요. 아셨죠? 그럼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컨디션 어때요? 좋습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저한테 네. 눌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럼요. 첫 곡부터 센 걸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려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9월 25일 일요일 첫 곡으로 제시의 눈누난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지금 저한테 경고로 가져오신 첫 곡은 아닌 거죠? 그렇죠. 눌리지 않기 위해. 네, 깜짝 놀랐네. 초장부터 그랬어는 센 걸로 가져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정도로 좀 강하게 또 들어오시는 경우는 드물어가지고.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천하제일 시리즈로 돌아왔다고 지난주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그렇죠. 대체 테마? 무슨 대회길래 첫 곡부터 제시일까? 그러네. 네. 이런 거 궁금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겠구나. 뒤에서 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테마가 바로 천하제일 여솔 대회입니다. 네, 여성 솔로 대회인데 네. 저희가 올해 2월에 천하제일 솔로 대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여성 솔로들만 모아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마음을 맞췄는데 네네. 요거 블럭 씨가 또 제안을 한번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솔을 좀 다루고 싶었던 이유 있으세요? 일단은 너무 모자랐고 하고 싶은 얘기는 산더미지만 그쵸.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그 판을 한 번 더 깔아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용비어천가 한번 힘차게 불러보자. 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응 좋으면 저희가 또 남소울 대회 또 준비 안 할 수 없거든요. 네, 준비할 테니까 뜨거운 반응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거나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가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일요일 한 주 K-팝으로 아주 넉넉하게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천하제일 여솔 대회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하제일 시리즈 사상 최고 난이도 부문 최애를 가릴 수 없는 K-팝의 자랑이자 사랑 멋지고 잘하고 혼자서 다 하는 웅이들 여자 솔로 가수만 모아봅니다. 천하제일 여솔 대회.
저 사실 이 정도 톤까지 잡을 생각은 없었는데 아, 이런 비장함 너무 좋습니다. 예, PD님이 이 정도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요, 제 해야죠. 목소리가 대충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약간 좀 깔아봤습니다. 네. 브라질 시리즈 세상을 아,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또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럼요. 네. 대체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또 눈앞에 아른거리고 막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되게 진짜 많았습니다. 눈앞에 너무 많은 카드를 들고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또 소개는 해드려야 하니까 그쵸. 오늘 멋진 K-팝을 대표하는 여성 솔로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테마를 나눠봤어요. 그렇죠. 첫 번째 테마는 이제 가장 카리스마 있는 아티스트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래서 제시가 나왔다고. 그렇죠. 안 꼽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제시 K-팝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약간 밀어붙이셨나요? 근데 제시의 음악을 음.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때 네. 뭐 K-팝도 있고 랩, 힙합도 있고 R&B도 있고 팝도 있고 사실은 다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커리어가 워낙에 이제 제시카 H.O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제시카 H. 많아요. 너무 많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JCC의 과거 네. 아시겠죠?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쵸. 8천만 K-팝 여러분들 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니까 한번 시원하게 꼽아보자. 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시는 이제 사실은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남기고 있고 그쵸. 눈누난나부터 어떤 X부터 줌까지 사실 연타석으로 계속 임팩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맞아요. 그러면서 랩과 보컬을 너무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그뿐만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모습, 뭐 안무, 댄스, 비주얼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또 너무 귀엽기까지 한 독보적이죠. 밉지 않은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솔직함이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스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표출되니까 카리스마라는 게 뭐 이제 애써서 막 나 카리스마 보여줄 거야 이게 아닌데도 카리스마가 저절로 느껴지는 네.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 카리스마라는 게 결국엔 매력으로도 수렴이 되는 건데 네네. 너무 그 커다란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뭘 해도 말이 되는 게 제시 씨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 네네. 정말 뭘 말해도 말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어떤 X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하잖아요. 네. 그 강한 곡을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즐길 수 있게끔 맞아요. 만드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라 생각하고 제가 저는. 그때 아마 제 SNS에도 한번 쓴 것 같은데 제시 네. 씨가 그 어떤 X로 활동할 때 음악 방송에서 한번 네. 무대를 봤는데 약간 뒤에 그 백업 밴드 댄서들과 함께 네. 만드는 무대인데 보다가 와 이거는 그냥 지금 글래스톤베리로 가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약간 락 페스티벌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편성과 에너지를 음악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조금 이런 분위기가 풀리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딘가에 좀 용기가 있는 페스티벌이라면 제시 씨 한번 좀 30분 그러니까요. 이상 셋으로 만들어서 가능하죠. 행사 곡도 말고 많고. 행사 말고 저는 좀 페스티벌 무대에서 한번 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 맞아요.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에 딱 그쵸. 서가지고 뭔가 막 시원하게 막 그 소리도 멘트 있잖아. 지르고 막 얘들아, 야, 비 온다, 빨리. 그 유명한 그 짤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것도 페스티벌이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쵸. 그냥 스피릿이, 락 스피릿이야. 음. 저는 제시 씨는 진짜 페스티벌 한번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안무 하나하나가 막 정말 임팩트 있어서 맞아요. 네, 보여주면은 다 같이 따라하고 그러지 않을까. 블럭 씨 일 많이 하시니까 어디 한번 조직 한번 좀 해보세요. 네. 네. 한번 진지하게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장 카리스마 있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 제시 씨를 가져오셔서 네. 모셔오셔서 저는 또 대항마로 이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효투더린 또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요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이제 제시 씨랑 같은 거 무대에 제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다른 후보가 한 명 더 있긴 했어요. CLC도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너무 강하죠. 고민을 하다가 네네. 효린 씨를 가져왔어요. 왜 그랬냐면 어쨌든 K-팝 솔로라고 생각해보면 제 머릿속에는 효린 씨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의 기준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한번 골라봤고요. 네네. 뭐 솔직히 K-팝 씬에서는 실력으로 보자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고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카리스마라는 게 뭐
뭐랄까요? 그럼 뭐 성격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력으로 보여줘야 맞아요. 사실은 음악씬에서 카리스마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네. 내야겠다고 해서 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맞아요. 네, 그냥 그게 커요, 진짜. 맞습니다. 정말 네. 좀 스타로서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이런 뭐랄까요? 그 가능성들을 타고난 네네. 그런 대표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 효린 씨는 그 카리스마가 제일 빛나는 게 무대라는 게 역시 제일 짜릿해요. 저한테는. 그쵸. 뭐 제시 네네네. 씨도 그렇지만 그 부분이 늘 짜릿해서 제가 사실 그 최근에 효린 씨가 퀸덤 2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강했죠. 거기에서 포지션 유닛 대결에 제가 현장 평가를 이제 그 심사위원 자격으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포지션 유닛 대결이라 효린 씨가 혼자 솔로니까 저는 네. 내심 효린 씨가 어떤 파트에 등장을 할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그냥 네.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 솔로니까 춤도 하고 노래도 할게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무대들에 등장을 하는데 네. 그 모든 무대들에서 역시나 존재감이 그렇죠. 대단했다. 그때 진짜 약간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강하다 좋다. 네. 맞아요. 그 처음 그 뭐죠 터치 마이 바디 무대 보여주던 그 네. 시점부터 네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효린을 이겨라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맞아요. 것도 대단했던 것 같고 맞아요. 뭐, 특명 네. 효린을 이겨. 맞아요. 그래서 경연에서도 강하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강하고 또 뭐랄까요 그 커뮤니케이션에도 강한 모습을 저는 많이 봐서 맞아요. 그게 되게 무대 인상적이었어요. 아래에서도 되게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네. 뭔가 진짜 약간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뭔가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자 맞아요. 뭔가 대표님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위치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기 일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고 네. 그건 진짜 아름답다까지. 저도 그게 네. 제가 생각하는 말을 쓰고 강함의 그 표현이었는데 그 정말 대표로서 그 뭔가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가는 모습이나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후배니까 네. 후배들과 어떤 소통하면서 그들을 좀 맞아요. 이끌어가는 모습까지 네네. 너무 강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까지도 좀 눈앞에 그 효린 씨의 멋진 시원한 웃음이 아른거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네. 효린 씨의 그 썸머퀸 같은 모습도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네. 약간 또 바람이 요즘 살짝 차가워지다 보니까 네네. 요 계절엔 저한테는 약간 그 끈적한 블랙 효린이거든요. 오늘 달리 준비해봤습니다. 센 곡을 가져오셨네요. 이 곡 좋아요. 이 곡 네. 퍼포먼스 노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효린 씨 곡이라서 네.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효린님의 달리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린의 달리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이거 누가 해요? 한국에서 효린밖에 못해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끈적끈적하지만 끈적끈적함만이 다가 아닌 맞아요. 이런 매력이 진짜 멋있습니다. 요런 좀 어른스럽게 딱 이리 와 약간 이런 느낌 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오늘 천하제일 엿솔 대회 두 번째 테마 가볼 텐데요. 네. 두 번째 테마 뭐죠? 가장 애끼는 엿솔 아티스트입니다. 저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거 블럭 씨가 적어서 저한테 주셨는데 아끼는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애끼는. 네. 예. 물론 공영방송이라 이제 맞춤법 준수해야 된다는 것 준수는 합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지만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맞아요. 뭔지 아낀다보다 좀 더 격한 표현. 애낀다 이게 그쵸. 좀 있거든요. 애끼는 맞아요. 아티스트를 한 명씩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부터 가볼까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사실은 후보가 많잖아요. 너무 많고. 아이유, 태연, 청아 등등등 되게 맞아요.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한창 외쳤던 권은비님도 있고 특히나 맞아요. 최근에 또 여성 솔로 음악가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또 뺏겼어. 네. 내가 맨날 늦게 보내. 내가 또 뺏겼어. 또. 네. 또. 제 원픽은 제 마음속 제 심장의 원픽은 선미입니다. 원걸 때부터 제가 찜하고 있었다고요, 이분은. 원더걸스 때부터. 사실 그 몇 년 동안 선미 빼고 엿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속상하네. 물론 원걸이라는 그 아름다운 추억과 커리어가 있지만 네. 선미는 이제 선미입니다. 여성 솔로로서 정말 탄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여솔들의 이제는 롤 모델이 되는 귀감. 네, 귀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맞아요. 많은 이들이 이젠 단순히 주목하고 물론 아직도 좀 소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미의 이미지라든지 뭐 가십이나 그렇죠. 좀 자극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소비하는 분들이 있지만 음. 선미의 어떤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는 이제는 케이팝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맞아요. 확실하게. 네. 저는 뭐 이제 인기도 인기지만 사실 네.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느끼는 건 이 선미 씨만이, 그러니까 뭐 선미 씨도 스스로 이제 선미팝이라는 이야기를 네네. 자주 하는데 네. 선미 씨만이 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캐릭터라는 게 굉장히 선명해진 기분이라 저는 그게 좀 여러모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걸 좀 찾아가고 있고 그렇게 찾아낸 것들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래서 선미 씨 하면 보통은 옛날 무슨 뭐 보름달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좀 섹시한 이미지를 많이 연상하시는데 네. 저한테 있어서의 선미 씨는 엉뚱해서 사람을 좀 궁금하게 만들고 섹시하다기보단 좀 홀리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느낌들을 요즘에 뭐 최근에 제가 그 열이 올라요도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그 어떤 뭐 안무, 뭐 표정 연기 그리고 곡들에 녹아나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까지 이거는 진짜 선미 안에 들어있는 그 그쵸. 캐릭터가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뭘 해도 좋아요. 이제 선미는 뭐 시티팝을 해도 좋고 뭐 이런 그냥 몽환적인 팝을 해도 좋고 네. 뭐 강렬한 걸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좋은 그 선상에 올라선 솔로 가수가 선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정말 그 왜 가시나부터 꼴이나 그쵸. 뭐 사이렌이나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을 부정적으로 칭하는 그런 단어들을 오히려 전복시키면서 나 이만큼 강하고 세고 데인저러스하다. 한번 느껴봐라. 데인저러스하다. 네. 나 지금 위험하다. 네, 한번 느껴봐라. 야, 너 한번 도전해봐라. 그런 약간 것들을 이런 하면서 또 보랏빛 밤, 열이 올라요. 맞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You Can See Us 같은 곡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커리어를 놓고 보면 탄탄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식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을 그쵸. 정도로 많은 것들을 표현해냈고 또 그 표현들을 직접 또 참여하면서 맞아요. 곡 제작부터 참여하면서 같이 하셨다는 게 정말 이제는 애낀다. 네. 애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곡을 써 나가면서 자신을 발견해 나간 정말 대표적인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성공의 아이콘으로서의 귀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자신의 음악을 해 나가고 싶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에게도 여러모로 귀감이 되는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더 길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김유나, 선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쓴 글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가 사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선미 씨 선점 당해서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한 번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이분이 가요계에 좀 남아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한 번 더 질척거려 보기로 했어요. 네. 하셨었죠. 근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죠? 세정 씨. 우리 김세정 씨를 제가 이제 애끼는 아티스트로. 이미 조금씩 이제 연기 쪽으로 뺏기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만 더 바짓가랑이를 좀 잡아볼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세정 씨도 저희가 선미 씨를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곡을 만들면서 자신의 그쵸. 음악적 색깔 혹은 보컬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걸 잡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선미 씨가 이제 좀 그 이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좀 뭐랄까 자기 자리를 잡은 측면이 있고 세정 씨는 아직은 좀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처음부터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것들을 보여줘서 저에게는 뭐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좀 놀라움을 줬던 아티스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솔로 첫 솔로 앨범 화분 때부터 대부분의 곡들을 세정 씨가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구구단에서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었나? 라는 생각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늘 듭니다. 목소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자신을 표현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세정 씨 느낌이 뭐냐면 세정 씨가 다양한 그 작곡가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플로우 블로우랑 작업을 같이 하면 상당히
굉장히 상쾌한 팝 락 사운드를 들려줘요. 그 시너지가 또 좋아요. 네. 둘이 약간 진짜 청명해. 새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사운드들을 이 두 사람이 되게 잘 뽑아내는데 너무 좋아요. 네, 왜요? 아니요, 생각났어요. 이렇게 비 딱 그치고 하늘 되게 맑을 때 그 맞아요. 일산 호수공원이나 그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가 약간 N%일 때, 그쵸, 10% 안 넘을 때, 네네. 정말 그 느낌인데 네. 그 함께 만들었었던 곡들이 이제 몇 곡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웨일이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싱글 앨범으로 발표를 했던 곡인데 그냥 들으면 저희가 지금 얘기한 그 초미세먼지 정말 적을 때 비 그친 호수공원의 풍경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요즘에 또 우리 우영우 씨로 고래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묶는다고요? 빌드업 한번 이 그 고래가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상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네.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뭉클한 순간들에 그 고래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약간 네. 일종의 우화 같은 느낌으로 쓰였잖아요. 네. 그런 되게 좀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들어보시면 이 노래가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노래 들어보도록 하죠. 너무 좋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세정 씨의 웨일 그리고 블럭 씨가 추천했죠. 선미의 사이렌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좋다. 네. 세정의 웨일 그리고 선미의 사이렌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진짜 잘하네요. 네, 잘하고 좋아요. 정말 애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K-팝 정말 미래가 밝다. 네, 이렇게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은데 저희가 멈출 수 없다. 네, 그 바지가랑 열심히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세정 씨 듣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태그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발 계속 음악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계속 이어가 봐야죠. 천하제 1 여솔 대회 함께하고 있고요. 네. 다음 파트는 요것도 약간 그 컨트로버셜한 논란적일 수 있지만 그런가요? 우리 안에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또 다른 마음으로 애끼는 아티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애정이 있고 뭔가 더 잘 됐으면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테마 이름이 가장 저평가된 여솔 아티스트인데 사실은 여기야말로 사신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좀 더 뭐랄까? 정말 신경 쓰여. 약간 전이들 더 잘해줬으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만큼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 일도 아닌데. 약간 내 사람도 아닌데 약간 더 약간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더 뭔가 더 방송 진행하면서 항상 막 제가 너무 과몰입하고 맨날 그렇다고 하지만 멘트 따져보잖아요. 블럭 씨가 더 심해요, 진짜. 블럭 씨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감도가 높아. 나중에 정말 레이블 세워서 먹여 살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그런가요? 정말. 네, 아무튼 그 정도로 과몰입하면 블럭도 빠지지 않는다.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척하면서 얘기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을 뺀다고? 네. 제가 선택한 아티스트는 유주님입니다. 유주 씨는 아직 솔로 활동을 막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직 많이 이제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많지 않기는 합니다. 최근에 뭐 빅나티님이랑 이제 곡도 내고 이렇게 조금씩 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저는 이 유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이 역량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물론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그만큼 욕심이 나고 더 뭔가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되게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게 사실은 다가 아니다.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여기다 픽한 것도 있는데. 오케이. 네네네. 그 유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자친구 때부터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 이런 것들 연주하거나 뭐 특별하게 좀 음악 뭐 음반도 이렇게 막 사서 듣거나 뭔가 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요. 그 이미지를 저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솔로 앨범 처음 나왔을 때 생각보다는 조금 더 트렌디하게 나왔다는 느낌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솔로 음악가로서의 역량보다는 정말 이제 좀 보여줘야 되는 K-팝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부분을
유주가 좀. 솔로로 데뷔합니다. 이 느낌이 좀 더 강했어서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더 약간 케이팝스러운 그쵸, 앨범이 그쵸.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유주라는 음악가와 이제 뭐 여자친구의 유주, 뭐 어떤 케이팝에서의 유주, 물론 많죠, 뭐 많죠. 온전히 이제 뭐 떼어낼 순 없겠죠. 네. 근데 어쨌든 솔로 음악가로서의 유주에게 그 정체성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사실은 솔로로 발걸음을 처음 내딛었으니까 네네. 지금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평가라기보다는 이제 그만큼의 가능성에 더 많은 초점을 사람들이 봐달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는 바로 생각이 그겁니다. 들기도 하네요. 네. 오케이. 네. 가능성의 유주 블럭 씨가 추천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분 골라왔는데요. 티파니. 요즘은 티파니 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저는 사실 티파니 영이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맞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소녀시대의 티파니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네. 케이팝 씬에서는 뭐 누가 몰라요. 케이팝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만 저는 이제 솔로로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티파니 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선 조금 더 하고 싶고요. 네. 사실 티파니 씨 하면 저한텐 그거거든요. 되게 캐릭터가 의외로 케이팝에 이런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태양과 야망으로 가득 찬 켈리거리고 진짜 좀 어디에서도 주눅 안 들고 자신의 욕망을 언제나 좀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소녀시대 시절부터도 생각을 했었고 네. 저에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타이틀곡이었던 그 I Just Wanna Dance라는 그 곡이 얘기를 있는 해주셨죠. 맞아요. 그 네. 솔로 앨범에서도 그런 느낌을 상당히 확연히 받았었거든요. 뭐 네. 그리고 또 테티서 같은 유닛에서도 이 사람이 소녀시대 안에서의 버섯파니와는 다른 또 다른 매력을 너무 넘치는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티파니 영 그러니까 정말 그 소속사에서도 독립하고 미국으로 진출해서 그렇죠. 팝 아티스트로서 맞아요. 정말 네. 개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와 이거는 진짜 다르다. 그리고 지금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티파니와 티파니 형은 그냥 다른 아티스트 수준이고 그렇죠. 이게 뭐 음악적인 색깔도 색깔이지만 저는 보컬 스타일을 들을 때마다 항상 놀라는데 그냥 팝 아티스트 맞아요. 같고 그냥 톤 같은 걸 어디서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만들어 왔는지가 놀라울 정도로 네. 상당히 다른 자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또 거기에서 저는 매력적인 게 티파니 씨가 티파니 영이 되면서부터는 자기가 곡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도 쓰고 맞아요. 직접 참여하시고 맞아요. 가사는 거의 대부분을 쓰고 이제 곡도 자신이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뭐 앞서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좀 찾아가고 있는 나의 내면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음악으로서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뮤지션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활동 무대가 미국이다 보니까 국내 음원 사이트 같은 데에서 뭐 음악을 들을 수는 있는데 뭐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거나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유통 자체가 그냥 미국에서 되는 음악들이어서 그래서 한 번씩 또 찾아보시고 애겨보시고 주목해 주셔서 이 색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녀시대 티파니와는 또 다른 새로운 여성 솔로 아티스트 티파니 영을 발굴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매력 있거든요. 여러분 들으시면 그러니까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직접 듣는 순간 하고 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100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한번 들으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요. 자, 우선 저희가 고른 두 곡 함께 해보죠. 티파니 영의 Born Again 먼저 듣고요. 유주의 데킬라까지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티파니 영의 Born Again, 유주의
데킬라 듣고 오셨습니다. 두 곡이 저희가 딱히 노린 건 아닌데 이어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은근히 더 잘 어울리네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아요. 떨어지고 또 두 곡 다 또 작사 작곡에 맞아요. 직접 또 참여를 하셨으니까 네, 정말 두 아티스트 모두 이들의 가능성, 매력에 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천하대 1 여솔 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파트고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 편이에요. 네, 유나님은 어떤 아티스트를 고르셨나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라고 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좀 신예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다가 네. 저는 이 아티스트야말로 한계를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를 더 크게 만들어갈 사람이라는 저의 기대를 담아서 골라봤습니다. 바로 청아 씨. 사실 스파클? 깜짝이야 이렇게 되죠. 스파클? 네. 예. 해야죠. 근데 그 다른 발음도 있는데 우리 민호이 씨가 발음 있는데 저 주의할게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저희 잘립니다. 공영방송입니다. 예. KBS고요. 네. 스파클 여기까지만 갈게요. 그럼요. 원곡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청아 씨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지금 그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누리고 있는 건 거의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벌써 12시나 롤러코스터 같은 엄청난 히트곡을 솔로로 네네. 데뷔하면서부터 있죠. 가졌고 그리고 그 솔로 앨범을 내면서부터는 확실하게 있죠 또. 완전 앨범 단위로서 뭐 평단이나 또 케이팝 매니아들 사이에서 약간 저는 그 아티스트적인 느낌? 을 케이팝 뮤지션이 가져가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걸 이뤄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활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진짜 좀 케이팝 아티스트야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렬하게 드는데 네. 그 어려운 거를 전부 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해낸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물음표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좀 더 먼 곳을 나아가기 위한 기본 이렇게 뭐라 그러죠? 땅을 다지는 그쵸. 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청아 씨가 아티스트십을 가지게 된 아티스트라면 이제는 세계를 좀 대상으로 해서 케이팝 아티스트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솔로 여성 아티스트로서 좀 더 많은 나라의 지구 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팔팔라이징에서 픽한 부분도 있고 또 청아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가 능통하다는 게 그쵸. 해외 진출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쵸. 네, 뭐 해외 언론 인터뷰나 혹은 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언어 능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춰졌다. 거의 이제 뭐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발을 톡 하기만 하면 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쵸.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가 기대되는 여성 솔로예요. 맞아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다 이미 많은 걸 갖췄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좋은 기반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 앨범 그 베어앤웨어 같은 것도 또 규모 크게 해서 파트 1, 2로 나눠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앨범도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좀 이 기존의 어떤 뭐랄까요? 케이팝 아이콘으로서의 청아 이후를 생각하면서 만든 앨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도 파트 2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뭔가를 표출해낼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이 앨범이. 네네네. 그래서 요 그 행보를 좀 더 주목해보고 싶은 지금 막 이렇게 뭔가 밑에서 들끓고 있는 청아의 또 다른 가능성을 좀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청아님은 항상 멋있기도 하지만 저도 약간 길게 기대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먼 미래 맞아. 청아라는 아티스트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 맞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기대되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케이팝 안에서의 여성 솔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 비욘드 그걸 넘어서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혼자입니다만 큰 꿈 청아 씨에게 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짧게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도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바로 류수정 님입니다. 물론 이제 뭐 1인 레이블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혼자 하는 것과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거 사실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네. 그의 뭐 솔로 활동을 좀 크게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음흠. 좋은 음악 많이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그 목소리가 우선 무기라니까요. 그쵸. 네.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 앨범 싱글 전에 앨범 냈을 때 네. 그때 이제 자장가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맞아요. 곡이 이제 물론 편곡은 다른 분이 참여하셨지만 네. 작사 작곡을 또 직접 했는데 그 곡이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놀란 게 전 네. 그 앨범에서 자장가가 제일 좋았어요. 그니까 정말로. 네네네. 저한텐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오래 할 수 있는 음악가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또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류수정님의 자장가 같이 듣고 싶기도 하고 네.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또 저희 방송 나가는 요 시간에 참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그쵸, 하거든요. 그쵸. 류수정의 자장가 듣고 오실게요. 방송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네네. 이렇게 뭔가 채워진 듯한 느낌으로 가는 게 또 참 좋습니다. 그쵸.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여성 솔로 가수들이 있구나. 그쵸. 너무 뿌듯하고 그쵸, 든든하네요. 그쵸. 좋습니다. 네. 또 제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사심들이 이렇게 또 편안하게 표현되면서 오늘 방송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진짜 이 전파 사용해서 너무 저희들 사심 채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 들어주시는 분들도 아마 저희의 이 마음들 그리고 그럼요. 이 좋은 음악들 다 찾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려야 하는데요. 네. 저의 추천곡 가볼까요? 끝곡으로는 네, 유나님의 추천곡인 청하의 너 이 들려드리면서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의 K-팝 메이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격주 K-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